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종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실화인지 혹은 누군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픽션인지 알 수 없지만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고 등을 서늘하게 만들곤 하죠.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금요일 밤의 괴담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포를 자아냈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인 영수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귀가하거나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분주한 가운데 영수는 이번 주 내내 미뤄왔던 과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캠퍼스의 도서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도서관은 점차 조용해졌고 이내 간간히 들리던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마저 사라져갔습니다. 그 시각 건물에는 영수 외에는 거의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과제에 몰두하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집중하고 있었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르고 밤 11시가 넘자 도서관의 스피커에서 마지막으로 곧 닫을 시간이니 정리해달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수는 서둘러 과제를 마무리한 후 책과 노트북을 챙기고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그가 캠퍼스를 가로지르며 기숙사로 향하는 길은 인기척이 전혀 없고 가로등마저 드문드문 켜져 있어 더욱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로 가는 길목에 놓인 오래된 건물 하나가 영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학교에 들어온 이래로 그 건물이 사용되는 것을 본 적이 없던 영수는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고 그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창문에서 영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지만 건물은 너무 오래되고 불도 켜지지 않았기에 자신의 기분 탓일 거라며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멈췄습니다. 영수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기숙사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희미하게 영수야, 왜 그러니?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속삭이듯 희미하게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했지만 영수는 그 음성이 어디서 들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분이 섬뜩해진 영수는 점점 빠른 걸음으로 기숙사를 향했습니다. 몇 걸음 뛰다시피 하던 영수는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과 다시 뭔가를 보게 될까 두려운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도착한 기숙사 앞 그는 숨을 돌리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득 오래된 건물 쪽을 바라본 그는 거기 창문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의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자세히 바라본 순간 형체는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영수의 어머니는 몇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제야 창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혼란과 공포에 휩싸인 그는 도망치듯 기숙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며칠간 영수는 이상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 그는 같은 건물을 지나가는데 창문 속 어머니가 그를 부르며 손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깨어나고 나면 꿈에서 본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식은땀을 흘리곤 했습니다. 결국 영수는 꿈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부모님 집으로 내려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주간 강의를 마친 뒤 그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들 중 하나는 그가 꿈에서 본 오래된 건물 앞에서 어머니가 젊은 시절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가지고 어머니의 친구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사진에 대해 옛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 건물이 과거에는 연구실로 사용되었고 어머니가 그곳에서 실험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사고를 겪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고는 영수에게 전혀 들은 적 없는 이야기였죠. 영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꿈에서 봤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때부터 영수는 다시는 그 건물 근처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여전히 그 일이 우연인지 정말로 무엇인가 기이한 것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미스터리로 남아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듣는 이들에게 무서운 공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에 젖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을엔 오랫동안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이 있었다.
마을 인근의 우거진 숲속에는 울음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밤이 되면 아무 이유 없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김민수는 대학 시험도 끝나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 시골 마을에 살고 계신 할머니 댁을 찾았다. 평소 귀신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는 그는 오히려 그 전설에 호기심이 생겼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혼자서 울음산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그는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산길에 접어들었다. 처음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그를 감쌌다. 하지만 산 깊숙이 들어가자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엄습해왔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얼마간 걷던 그는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 바람과 함께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점점 더 가까워졌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가 아닌가 싶었지만 이내 그것이 명백한 아이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끝까지 확인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숲속에 웬 낡은 오두막이 나타났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오두막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김민수는 손전등을 켜고 안쪽을 비추었다. 먼지로 뒤덮인 내부에는 오래된 가구와 쓰레기만이 널브러져 있었다. 울음소리는 더욱더 분명해졌고 바로 옆방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그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방 안 복판에는 흰 옷을 입은 아이가 앉아 있었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울고 있는 듯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울음소리는 방 안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질 뿐 그 아이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김민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나면서 손전등을 놓치고 말았다. 순간 방이 어둠에 잠겼고 그때 아이가 천천히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김민수는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성뜩한 정적이 흐르고 오히려 귀를 막고 싶을 정도의 정적 속에서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외어서 그 순간 김민수는 정신을 차리고 달아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두막을 빠져나와 숲의 경사를 따라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여전히 울음소리가 쫓아오는 듯했고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결국 그는 산을 내려와 마을에 도착했다. 한참 후에야 숨을 돌리며 자초지종을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아이는 가끔씩 외로워서 사람을 부르지 무사히 돌아온 게 다행이네. 김민수는 다시는 그 산에 가지 않기로 다짐하며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정체불명의 전설이 깃든 장소에 무작정 발을 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가끔 밤이 되면 그는 그날 밤의 울음소리가 귓전에 맴도는 듯한 희미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그의 마음에 남아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에 대한 나름의 존중을 갖게 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로만 남을 것처럼 보였지만 언제부턴가 또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울음산의 전설은 그렇게 계속 이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 더위에 지친 나는 서울을 떠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 마을은 깊은 산골에 위치해 있어 도심의 복잡함과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가슴이 설렜다. 마을에 도착하니 공기가 맑고 상쾌했으며 사방이 나무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의 위대함이 느껴졌다. 그곳에서 나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민박집에 머물기로 했다. 할머니는 매우 친절하게 나를 맞아주셨고 첫날 밤 그녀는 마을과 산에 얽힌 몇 가지 전설을 이야기해 주셨다. 그중 하나는 바로 산속 깊은 곳에 숨겨진 비어버린 길에 관한 것이었다. 그 길에 들어가면 시간이 멈추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저 농담으로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마음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다음 달 나는 산책을 하러 나섰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새들이 지저귀는 가운데 산책로를 따라가던 나는 문득 옆으로 난 작은 오솔길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 길로 향했다. 처음에는 흔한 산길로 보였지만 갈수록 주변의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이상한 적막감이 들기 시작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길 끝이 보이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만 같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문득 뒤를 돌아보니 왔던 길이 모두 사라지고 나무들만 빼곡히 서 있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나무들 사이로 고요함이 짙게 깔리고 이상하게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급히 발걸음을 돌려 돌아가려고 했지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같은 장소를 맴돌고 있는 듯했다. 나무들은 계속해서 비슷한 모습으로 드리워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낮게 울리는 바람 소리만이 귀를 간지렸다. 내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멀리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여자가 길가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고 있었다. 무심코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얼굴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온통 검은 그림자에 뒤덮여 있었다. 그 순간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다행히도 발을 헛디디며 뒤로 넘어지자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 후 나는 정신없이 무작정 길을 달려나갔고 나중에 눈을 떠보니 민박집의 방 안이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날 바라보며 내가 산 길에서 실신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로 그 마을을 떠나는 날까지 나는 다시는 산길로 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그 마을과 잃어버린 길에 관한 생각이 떠오르면 쓸쓸한 바람 소리와 더불어 여자의 흐느낌이 귓가에 맴돌곤 한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지 전설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그 후로 나는 다시는 그 마을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그 길이 꿈속에 나타나 나를 부르곤 했다. 그것이 단지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그 길이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처럼 길을 잃어버린 또 다른 여행자가 그 신비로운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그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